부모에게 가장 상처받았던 말은 제발 힘들다는 얘기 좀 하지 마이다. 이게 언제 때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1학년 때 초기의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좀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엄마랑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엄마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왜냐면 친구들한테 이런 걸 얘기를 해도 좀 그거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힘들다고 얘기를 좀 자주 했었어요, 카톡으로. 네. 처음에는 아 그래 뭐 괜찮아 그럴 수 있는 일이야 네 나이 때 다 그러는 거고 이런 식으로 타일러 주셨는데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되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시면서 제발 이런 얘기 좀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할 거면 아빠한테 가서 하라고 나도 힘드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그러니까 좀 서운했었어요. 저는 거기서 혼자 있는데 친구라고 해도 깊은 얘기 할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깊은 얘기를 해도 20살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무슨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좀 어른인 척을 많이 했어요. 아, 나는 다 컸고 엄마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일 신경 써.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계속 해버릇하니까 엄마가 진짜 제가 다 큰 줄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일 나이가 많지만 아직 엄마의 품이 그립고 엄마한테 기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엄마는 좀 이제 힘드셨던 거죠. 자신도 힘드시니까. 맞아, 엄마도 힘드시니까. 네. 네. 아, 그때 이제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절대 내가 왜 그랬지? 라는 걸로 그걸 좌절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계속 문자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보시가 또 학교에서 말썽을 아주 많이 부려가지고 제가 부모들한테 막 합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막 그럴 때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쟤한테 이제 그런 얘기까지 못하고 그런데 수아는 수아 나름대로 이제 막 그런 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제가 수아야, 엄마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얘라도 좀 그냥 이렇게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캐나다에 있는 얘까지 내가 막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긴 장문의 편지를 좀 냉정하게 썼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힘든 일이 이렇게 닥쳐와도 좀 스스로 뭔가 좀 해결하고 풀려고 애를 썼어요? 그 후로는 힘들거나 그래도 엄마한테 말을 안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거울 보고 얘기하고 이렇게 일기 한번 탁 쳐. 그러니까 일기를 쓰면 보통 사람들이 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누구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서 아 누구야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저는 계속 혼자 살아왔으니까 가족 품이 좀 그리운데 그런 게 좀 안 돼서 수아 양 이제 곧 다시 이제 캐나다 가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또 새 학년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9월 달에 이제 새 학년이 시작돼요. 시작이 됐죠? 네, 네. 그럼 이제 대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요. 이제 또 혼자 꿋꿋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좀 뭐 바라는 점 있으면 뭐 간단히. 근데 저는 오히려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워준 거에 대해서 서운한 게 있지만 감사한 게 더 커요. 제가 좀 독립심이 길러지고 나 혼자 강하게 크고 어쨌든 엄마한테 바라는 건 없고 대학 다닐 때까지 이렇게 돈 잘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매듭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이렇게 캔맥주 하나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갈증이 나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따라 먹었는데 5학년 때 옆에 이렇게 오더니 그 모습이 제가 안 돼 보였나 봐요. 엄마, 내가 빨리 커서 엄마하고 같이 마셔줄 수 있는 친구가 돼줄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굉장히 목이 메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가 이제는 같이 마셔줘요. 아하. 자, 솔까만 토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남정 씨, 시은이한테 상처 주는 이야기. 네. 네, 저는 전혀 그런 일 없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시은이하고 저하고는 어떤 특별한 고민이 없다고 봐요. 이 유자식 상팔자에서 다른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신이 볼 제일 때는- 이해가 안 가. 내가 볼 때. 아니 거의 뭐 시은이한테는 제가 심부름꾼이나 같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살거든요. 수호 천사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은이가 제가 뭐 상처받을 만한 말을 할 리도 없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진실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상처받았던 말은 넌 안 돼이다. 내가 뭘 안 된다고. 뭐가 안 제가 오디션 프로 같은 데서 섭외가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빠는 저보고 너는 이런 실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너는 보나마나 예선부터 탈락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력이 뭐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연습도 많이 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굳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박남준 씨 왜 그렇게? 예, 아니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상처라기보다도 네. 저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주위에서는 다 시은이 칭찬만들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시은이한테 다 잘한다, 예쁘다, 뭐 노래도 잘한다, 춤도 잘 춘다 얘기하는데 또 제가 또 어떤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하. 아직 어디 나가서 정말 그랑프리를 받을 정도의 수준은 안 되고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럼 초등학생. 예, 아직은 아마추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좋은 얘기만 할 때 그걸 정말로 어린 마음에 진짜인 줄 알고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시은이가 이제 아빠한테 들었던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조언, 충고인데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 예능 쪽을 어느 날부터 저한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지적을 하는 게 그 뭐 잘못되고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미안하긴 한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아빠가 예능 쪽으로 저한테 지적을 하시면 별로 그다지 와닿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그냥 둘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요. 예능에 관한 한 아빠랑 나랑 별 차이 없다. 아니 아버지가 뭐든지 우월해야지 지적을 하나요? 자기는 못했지만 그래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시은아 허리를 좀 폈으면 좋겠어라든지 그런 아니면 거, 뭐 자세 시은아, 그런 거는 괜찮아. 약간 좀 얼굴 인상 쓰지 말고 미소를 좀 제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아빠 보면요 이렇게 특히 토크쇼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오래 녹화하잖아요. 그럼 이게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웃고 화면에 잘 나오려고 이렇게 되게 딱 이렇게 힘들어도 참고 이러고 있으잖아요. 그렇지. 근데 일단 자세가 다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축 처져 있고 시은이는 맞은편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 계속. 엄마는 유명 연예인이 아니야. 근데 유명 연예인이 되면 그만큼 싫어져요. 근데 게다가 제가 올 시간이 없으니까 네, 제가 이제 저한테 뽀뽀하러 오실 때는 야, 아빠의 잘한다. 내 눈을 갖고 있다. 타이밍이 안 맞게 이때 들어가야 되는 이때가 아니라 예능은 타이밍이거든. 그 0.2초 차이로 웃기느냐 안 웃기느냐. 제가 옆집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시연이 옆집도 그렇게 타이밍이 맞지는 않아. 옆집하고 이쪽에 없어. 저쪽 집안이죠. 그런가 봐. 와 이거 언제 껴들어도 막 이렇게 포인트를 찾는데 전 못 찾겠더라고요. 그걸 찾을 때는 늦는 거야. 아니 심지어는 자기만 못 참으면 되는데 방해를 해요. 그쪽에 계속 집중하고 얘기 듣고 있는데 생뚱맞게 자꾸 다른 질문을 할 거야. 그래도 우리는 박남정 씨처럼 그렇게 멋지게 춤을 못 추잖아요. 진짜 잘 추는 아니 오늘 보니까 조혜련 씨도 각선미가 굉장히 좋았고 이제 시은이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와닿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이제 그럼 박남정 씨는 시은이를 통해서 뭐 이렇게 뭐 상처가 된 걸. 맞아요. 제가 공개해 주시죠. 아니 나 할 얘기 더 많았었는데 할 얘기. 아니야, 다 쓸데없는 말이니까 저희가 잘해. 자식에게 상처 받았던 말은 아빠 보고 할아버지 같다. 제가 주위에서 주로 저보고 뭐 동안이다, 어려 보인다 이런 얘기를 제가 주로 많이 듣거든요. 동안이죠. 네.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은이하고 시은이 동생 이제 딸이 둘이잖아요. 얘들은 학교 이렇게 아침에 제가 같이 데려다 주려고 가는데 네. 아빠 보고 창피하다고 저쪽으로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까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 못 했는데
시은이가 그런 눈치를 주더라고요. 아빠 좀 저쪽으로 와. 약간 이런 느낌 줬을 때 저는 원래 좀 쿨해요. 쿨한데 오래 가더라고요. 그 아빠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조금이라도 사람이 없거나 좀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배를 까요? CCTV를 올려가지고 배를 문질러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아빠가 아무도 없잖아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냥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좀 떨어져 가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네. 예. 배 긁고 긁고 가면 우리도 떨어져 가라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 요점이 뭐냐면요. 시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은이 앞에서도 내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가 시은이한테 인기가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시은이 저쪽에 있을 때 옛날처럼 뭐 팬티만 입고 지나간다거나 이러지 않고 좀 이렇게 신경을 나름대로 좀 쓰고 있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라는 말에 굉장히 이게 충격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네. 아빠한테 할아버지 말고 좀 뭔가 다른 애칭을 좀 이렇게 붙여드리면 어떨까요? 아빠가 들어서 아주 좋아하실 만한 거 좋아하실 없을까요? 만한 거. 그 요즘에 아빠가 그렇게 봉지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차에도 보면 봉지가 되게 많고 까만 재활용할 때도 막 그 까만 봉지 쓰라고 엄청 많이 그거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전에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냥 여기저기 다 빨래 봉지래요. 되게 봉지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아빠가. 엄마가 수시로 아빠한테 박봉지라고 야, 좋다. 김봉건, 김봉건 훈장님과 박봉지 되게 이상한 괜찮아요. 봉자 들어가면 성공해요. 박봉지 씨 할래요? 할아버지 할래요? 박봉지, 자, 선택해 주세요. 거지 할래? 노숙지 할래? 똑같아요. 저는 그냥 마이클 박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왕재민 군 차례인데요. 네. 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십니까? 저는 재민이 중학교 때 공부를 워낙 안 해서 그때는 상처 주는 말을 좀 했어요. 항상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너는 머리도 나쁜 게 그렇게 공부 안 해서 어떡할래? 머리 나쁘단 말을 자꾸 했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누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한테 머리 나쁘단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애가 머리 나쁜 줄 알고 공부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항상 말을 이제 바꿨어요. 어떻게? 너 머리는 좋은데 왜 노력을 안 해? 이렇게 했지 가슴에 못 박히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애가 헷갈렸겠네. 본인 머리 되게 좋은 걸로. 작년까지 내가 굽이 머리가 나빴는데 올해부터는 너 아빠가 날 머리를 좋다고 하시네. 뭘 보고 날 좋아했다며? 아니, 그건 되게 중요하대요. 머리 나쁘단 말 하지 말아요. 자녀한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왕재민 군. 부모님께 가장 상처받았던 말은 우리 아들은 잘하는 게 없다라고 말할 때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잘하는 게 없다. 제가 가장 섭섭할 때가요. 이제 부모님과 같이 이제 가족 모임에 가면은 재민이는 어떤 애냐고 자주 물어보세요. 그럼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한마음 한뜻으로 아유 우리 재민은 참 잘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뒷이야기 더 짜증나는 게 굳이 꼽자면 착한 거? 이러시거든요. 그러면은 주변 분들께서 아니 쟤는 잘하는 게 얼마나 없으면 착한 게 잘하는 거냐라고 말씀들 하세요. 근데 그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덜 섭섭하겠는데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섭섭하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사석에서만 그랬는데 요즘에는 방송에서도 재민이가 잘하는 게 참 없다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다른 분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 자랑만 해요. 우리 아들은 어떻고. 재민이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하는 화요일 날 되면은 본인이 5시 30분에 시계를 맞춰놔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자기가 무거운 거니까. 이야, 무거운 거 쉽지 않은데. 예, 무거운 거 갖다 버리죠. 그래서 제가 밥 먹고 설거지 하기 싫어서 통에다가 담궈 놓으면 화장실 갔다 오면 어느샌가 본인이. 어딨어. 좀 배워라, 좀. 예.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공부하는 그 시간에 다 엄마 아빠 도와줘요. 공부할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는 거지.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야. 아, 바쁘네. 집안이라는 집안이라서 이런 건 있어요. 거드느라고. 공부 잘한다보다 사실은 착하다는 게 더 큰 자랑이에요. 그럼요. 아니 저는 제가 바라는 건 사실 그게 맞아요. 네. 그게 맞는데 네. 그냥 부모 욕심에 그래도 학생은 공부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거지. 네. 자, 그럼 이제 뭐 아빠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나 오늘 돈 좀 풀자, 재민아. 예, 확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서 가장 상처되는 말은 아빠 담배 끊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민이가 중2, 중3, 그 한 2년 동안은 네. 게임에 빠진 게 아니고 완전히 게임에 미쳐 있었어요. 하루에 길게 한 10시간씩 했어요. 게임에 미치니까 같이 TV 보는 시간도 없고, 네. 대화하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막 사이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막 으르렁대는 것 같은 거죠. 예, 뭐 사이가 탁 나빠지고, 응. 그 다음에 또 그 상담센터에도 지 엄마가 또 몇 번 데려갔어. 그래도 안 돼. 이거 해도 다 안 되니까, 야, 재민아. 아빠 우리 진짜 나 딜한다. 빅딜이다, 이거. 너 만약 게임 끊으면 아빠 담배 끊을게. 어때? 이러면 난 이제 기대했던 게 있잖아요. 그치. 어? 아빠 할 수 있겠어? 네, 애가 막 뜨끔해가지고. 네. 그래도 나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딱 듣자마자 아빠 담배 끊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갑자기 찬물을 부는 것 같아. 이거는 정말 말 안 하려는데 정말 섭섭한 거는 네. 제가 불과 한두 달 전에 제가 이제 뮤지컬과랑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목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목을 자꾸 쓰다 보니까 아빠가 아침에 흡연을 하시고 나면은 집에 담배 냄새로 가득해요. 집안에서 담배 태우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빠는 베란다에서 피우시지만 이 냄새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아빠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렸어요. 내가 입시 준비하는 2달 동안은 아빠가 담배를 안 펴주면 내 목이 회복이 되겠는데 지금 목이 회복 자체가 안 되고 있다. 어떻게 아빠 날 좀 도와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빠 못 도와주겠다 그러셨어요. 아니, 내 집에서 그것도 안방에서 피우는 것도 아니고 나름 조심한다고 베란다에 나가서 피운다거나 항상 아무 데서 막 피우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냄새나 이게 다 남아있어서. 근데 재민이하고 이 사람 둘이 코가 개코라. 코가 워낙 예민해요. 아니에요. 담배 냄새는 다 나요. 담배 냄새 정말. 그건. 담배 냄새는 나요. 아, 그래서 당당하진 않았어요. 예. 미안하다. 내가 미안. 개인같이 했다고 했는데 내가 대학 때는지만 아빠 책임이야. 아, 이러니까 나한테 열받지. 둘이 똑같습니다. 간단히 정리됐습니다. 네. 야, 현명하시네요. 다음 순서, 선수와나 손보승군의 차례인데, 어머니께서 상처 주는 말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얘기를 좀 강하게 하는 편이니까 네. 우리 보승이는 상처를 좀 많이 받았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알 거예요. 잘못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사실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예. 네. 엄마의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상처받았던 말은 너랑 결혼하는 여자한테 고마워할 거야 이다. 어렸을 때는 진짜 잘생겼대요. 근데 제가 크면서 살찌고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너랑 결혼하는 여자한테 정말 고마워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 보인다는데 고슴도치한테 우리가 다 안 물어봐서 그렇지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다 예뻐하지는 않을 거야. 거기까지 가요. 엄마가 너를 안 이뻐하는 건 아니지. 사랑하는 거죠.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엄마가 너 사랑한다고 항상 얘기하잖아. 근데 엄마가 이제 좀 더 엄마가 좀 슬림해졌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그런 마음에서 하는 소리지. 엄마가 예전에는 너를 참 진짜 우리 아들한테 누군가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결혼한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시기 질투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잖아. 3살 때까지. 엄마가 자꾸 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사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제가 누구랑 언제 결혼할지 엄청 궁금해요. 엄마가 계속 결혼을 못 할 거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결혼을 못 할 거라고 그랬니? 아니 그게 그거잖아. 그러면은 바꿀게. 너의 좋은 점을 보고 결혼하자고 하는 여자들도 많을 거야.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경식 씨는 자식이 어떤 말에 상처를 받으셨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가장 상처받았던 말은 그런 게 있어. 엄만 몰라. 이거 많이 하는 말이죠. 저희 보승이가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게 눈과 눈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늘 휴대폰을 가지고 막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문자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앞뒤 말을 다 자르고 가운데 말만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알아들으려 해도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야, 엄마가 그렇게 앞뒤말을 다 자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 부모 중에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얘는 엄마 그런 게 있어. 아유, 엄마 몰라. 대화법에 있어서 엄마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해주면 괜찮은데 일단 엄마하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 엄마는 그리고 우리 쪽 얘기를 잘 모른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마는 터부시하고 이러는 게 엄마로서는 좀 섭섭하다는 거지. 근데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야. 예. 오늘 뭐 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보승이가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보승이가 거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기억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출연료 가진 통장이랑 카드 다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자기도 재민이 형처럼 자기가 돈을 관리를 해서 돈을 모아보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제가 정말 제가 그냥 꽃값 빼먹듯이 다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앞으로 엄마가 네 돈을 관리를 해주마. 하니까 알았다고 해놓고 통장을 주는데 카드는 안 주고 카드도 줘라. 그러니까 카드가 없대요. 왜 카드가 없냐. 네가 그걸로 빼쓰지 않았냐. 알았다가 주면 비밀번호를 알려다니까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네가 그동안 뺐었는데 왜 비밀번호를 모르냐. 그래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화장실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막 내가 무슨 그 돈을 욕심내는 것도 아닌데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너 나와라. 지금 이게 엄마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네 친구냐. 그러니까 문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하고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장난한 건데 그걸 왜 그러냐. 넌 장난칠 때 부모한테 이런 식으로 하느냐. 막 이랬더니 요즘 얼마나 더웠어요. 저 등치가 못 나오고 그 아래에서 나오면 혼날까 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못 나오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한 10분 후에 나와가지고 엄마 죄송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좋게 그냥 끝났죠.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예.